사람들은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조가 거칠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차분하게 말할수록 더 강한 힘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품격 있는 그 대화의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진정한 대화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말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또 어떤 말은 한참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아리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엔 잘 몰랐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이기는 거라 믿었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일수록 더 강력해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짜 힘 있는 말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를 강조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자신을 다스리는 수양이 담겨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갈고 닦는 수양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흥분하지 않고도 당당해 보이는 품격 있는 대화법의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침착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정적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힘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젊을 때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논쟁에서 빠르게 반박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불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고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만일 불쾌한 일이 자꾸 겹쳐서 분노와 격앙을 느끼거든 얼른 자기 자신 속에 침착하여 자제심을 잃지 말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조차 전쟁터에서 수많은 분노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침착함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침착함은 단순히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감정의 파도를 다스릴 줄 아는 힘, 바로 그것이 침착함입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비판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분명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반응은 오히려 당신이 흔들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잠시 침묵하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물이 깊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단단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둘째, 말을 아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에는 민첩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결코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말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살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을 후회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반면에 말을 아낀 것을 후회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그 실수는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요. 어떤 자리에서든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침묵을 지키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묻히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 또렷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입은 재앙과 행복을 불러들이는 문턱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때로는 평생의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두 번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 짧은 고민의 시간이 결국 품격을 만듭니다.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계속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대화에 공백이 생기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려야 말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한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 내용이 아니라 흥분한 당신의 모습만을 기억하게 되지요. 정약용은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말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과 말 사이에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역과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잠깐 숨을 고르고 이 감정이 진정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원인보다 그 원인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우리는 더 많은 비통함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자체보다 내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나까지 무례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품격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화가 나 있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당신도 충동적인 말로 후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넷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대화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공자는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옳기만 하면 어떻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로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존중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모여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대화의 진정한 가치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화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면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대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진짜 듣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반박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 뒤에 숨은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겸손과 넓음은 모두 경청의 자세와 연결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상대방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겸손한 태도,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을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차례가 왔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서 들어주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을 존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 가면 유독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듣고 가끔씩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여섯째, 일관성 있는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평소 행동과 다르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한 후에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기분에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온화하고 다정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말투가 거칠어지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반면에 언제 만나도 비슷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관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변화무쌍함이 매력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안정감이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함이 바로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고집이나 완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근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일관성입니다. 일곱째, 진정성이 품격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태도가 좋아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얼굴에 깃든 분노는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감추려 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뜻이죠. 진정성은 꾸밀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화술이나 대화 기술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기술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에 진심이 더해져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뭔가 믿음이 가지 않는 느낌, 반대로 서툴고 어눌해도 진심이 느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식과 진심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접어든 우리는 더 이상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되 그날을 최대한 성숙하고 품격 있게 가꾸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진정성은 특히 사과할 때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과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흥분하지 않고 당당해 보이는 품격 있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경청하고 일관성을 지키고 진정성을 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양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빠르게 말하고 많이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대화를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힘 있는 말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흥분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침착할수록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 합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곧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습니까?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최선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관계를 망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이 치밀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배운 지혜를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말로 따뜻함을 전하고 이해를 나누고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 갑니다. 흥분하지 않고도 당당한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 말이 적어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침착하게 말하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듣고, 한 번이라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품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설득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대신 조용히, 침착하게, 진심을 담아 말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품격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